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테마피부과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제 얼굴이 처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언제부터인지 리프팅이 굉장히 아주 흔한 치료가 되었습니다. 종류도 굉장히 많고 시술의 방법도 차이가 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초이스를 해야 되는지, 골라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기계는 어떤 것들이 있고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프팅은 크게 외과적인 방법과 내과적인 방법을 나누는데, 저희는 이제 피부과이기 때문에 칼을 대지 않고 하는 내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이제 써마지가 나오면서 레이저나 아니면 이런 기구를 통한 리프팅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써마지는 약 15년 이상 전에 나왔는데, 고주파를 이용해 가지고 조직을 타이트닝 시키면서 조직 얼굴을 거상시키는 이런 요법들이 시행이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리프팅에 대한 여러 가지 레이저라든지 초음파가 나오면서 각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가장 유명한 기계는 역시 울세라하고 써마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다른 방법도 실을 넣는 방법도 있고 보톡스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고 어그레시브하지 않고 부작용도 가장 적으면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울세라와 써마지인 것 같아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울세라하고 써마지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써마지가 이제 처음 나오면서 리프팅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써마지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5년 전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아파가지고 우리가 그냥 하는 연고마 치료는 불가능을 할 정도로 많이 아팠는데,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통증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온 강자가 이제 울세라라고 할 수 있는데, 울세라는 초음파가 이제 고주파인 반면 이거는 이제 초음파를 집적시켜 가지고 리프팅을 시키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그 밖에 굉장히 많은 리프팅하는 기계들이 나왔는데, 아직은 요 두 개가 최강자인 것 같고, 그래서 가끔은 피부과 전문의들도 울세라를 해야 될까 써마지를 해야 될까 이렇게 좀 혼동이 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효과가 나름대로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피부 모식도인데요. 피부는 이렇게 표피하고요. 그 다음에 진피, 피하지방층, 근육층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진피가 되겠죠. 진피가 되겠는데, 대부분의 콜라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피부과 의사들이 관심 있는 게 콜라겐이죠. 콜라겐이 진피에 있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써마지는 이 콜라겐을 많이 합성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시켰죠. 그게 화학적인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이 진피에 있는 콜라겐이 합성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과연 부작용 없이 열을 전달해 가지고 진피에 있는 콜라겐을 합성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써마지가 처음에 해낸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상을 표면에 입히지 않고, 이 표면에 화상을 입히지 않고 열이 일로 전달이 되면서 여기 있는 콜라겐을 상승시키는 게 이제 써마지의 역할이었습니다. 첫째는 화상을 입히지 않고 열을 진피에 전달해 가지고 콜라겐을 합성한다. 요게 써마지였고, 그러면 울세라는 뭐냐? 울세라도 역시 콜라겐을 합성하지만 더 중요한 작용은 여기 근육층이 있죠. 여기 근육층이 있는데, 여기 근막이라는 게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막이. 근육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을 이렇게 막으로 싸고 있죠. 성형외과에서 이제 수술할 때는 얼굴에 있는 근막을 당겨가지고 리프팅을 하거든요. 이게 울세라는 고개 착안을 해가지고 초음파는 고주파보다 깊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쐈더니 요 근막에 도달을 하더라는 거죠. 근막에 도달해가지고
초음파가 근막을 때리니까 근막이 수축이 되는 거예요. 마치 수술을 당기는 것처럼 수축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리프팅 효과가 있더라. 울세라의 또 하나 장점은 팁이 2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근막을 때리기도 하고 여기 진피에 있는 콜라겐을 또 합성을 하기도 합니다. 2가지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리프팅이 되죠. 여기 있는 근막을 합성하고 근막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콜라겐을 합성을 하죠. 네, 요 가장 큰 요점이 되겠습니다. 울세라와 써마지에. 그러면 아니 2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울세라가 훨씬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동안 울세라가 굉장히 우수하게 더 많이 사용이 됐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보니까 써마지도 너무나 큰 장점이 많다는 거죠. 리프팅 효과가 울세라보다는 조금 약할 수는 있겠지만 울세라가 할 수 없는 피부가 맑아지는 것, 그 다음에 모공이 좋아지는 것, 그 다음에 항노화 효과가 상당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콜라겐의 합성 정도가 울세라보다는 진피에서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항노화는 써마지가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정말 많이 땡기고 싶다, 그러면 울세라를 하게 되는데 둘 다 하고 싶다. 그래서 요즘 울써마지를 많이 합니다. 울세라하고 써마지를 같은 날 하는 건데, 물론 단독으로 할 때 쏘는 샷수가 있거든요. 써마지나 울세라나 이렇게 한 방씩 쏘는 샷수가, 카운트를 할 수 있는 샷수가 있는데 요거를 약간씩 줄여가지고 2개를 같이 합니다. 울세라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써마지를 먼저 할 수도 있죠. 그의 가장 큰 장점은 2 기계의 장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막을 자극해가지고 리프팅이 되면서 콜라겐을 진피에 합성시킬 수 있는 그런 리프팅이 되기 때문에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어그레시브하지 않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리프팅은 울세라하고 써마지를 이용하는 울써마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그 외에도 그 피부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프팅의 종류는 아주 많이 있지만 이제 울써마지를 못하는 경우가 이게 좀 고가이고 그래서 못하는데, 그래서 뭐 자주 할 수도 없죠. 한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정도를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써마지가 리프팅과 항노화 효과에 가장 좋은 치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